자카르타의 첫 아침이다. 어젯밤에 도착하여 보았던 노점들은 모두 사라지고 없다. 현재는 사라지고 과거의 건물들만 에워싸고 있다. 오늘 첫 번째 목적지는 박물관이다. 자카르타의 악명 높은 교통체증을 경험할 트랜스 자카르타 버스를 탑승했다. 버스 탑승장은 도로 한가운데 있고 경비들과 직원들도 항시 상주하는 것 같다. 출근 시간을 살짝 피해서 그런지 버스 안은 한산하다. 하지만 버스 밖은 차량과 오토바이로 엉켜 있었다. 버스 정류장에서 내리자마자 불쾌한 경험을 했다. 내 눈에는 신기하고 처음 보는 버스 정류장 시스템이라 폰으로만 영상을 단순히 담고 있는데 군인 복장을 한 놈이 다가와서 찍지 말라며 포라블럼을 연발했다. 그래서 그냥 기분은 나빴지만 웃으면서 알았다, 꺼져, 그리고 그냥 내 갈 길로 갔다. 박물관은 버스 정류장 바로 앞이었다. 국립박물관에서 나름 인문학적 교양을 넓혀볼까 했는데 매표소 앞에서 짜증지수가 조금 더 올라가면서 포기를 해버렸다. 현지인 대비 3배의 가격이었다. 나는 여행을 하면서 숙박비 1일 한도가 넘어가는 메인이 아닌 사이드 지출은 안 하려고 노력한다. 지금 묵는 호스텔은 12만 페소이다. 근데 박물관은 15만 페소이다. 나의 결정을 좀 더 긍정적으로 보려는 나만의 시도로 나는 박제된 과거를 보느니 차라리 지금 밖에 살아 숨쉬는 거리와 현실에 여기에 지불될 돈을 아껴서 사용하여야겠다고 생각했다. 사실 이렇게 박제된 과거는 인터넷 세상에 들어가서 얼마든지 볼 수 있고 알아볼 수도 있다. 자신의 문화와 역사를 알리는데 외국인에게 3배의 요금을 받겠다? 비자 비용도 지불하고 들어왔는데, 그래서 난 현실 세계에서 직접 경험하는 쪽을 선택해버렸다. 아참, 화폐 단위가 페소가 아니라 루피아지. 필리핀, 말레이시아, 거쳐서 인도네시아 오다 보니 화폐 단위가 헷갈린다. 박물관을 쿨하게 패스하고 독립광장에 들어섰다. 꽤 넓은 장소였다. 가운데는 350년간 네덜란드의 지배에서 벗어난 기념탑이 높이 솟구쳐 있었다. 이 광장을 가로질러 서로 마주보고 있다는 모스크와 대성당을 보러 가는데 정수리에서 불이 나는 줄 알았다. 광장이 그냥 뻥 양옆으로 위로 뚫려 있어서 뜨거운 태양이 내 머리에 내려앉은 느낌이었다. 동양 최대라는 이스트글랄 모스크는 오늘 입장 불가라 하여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고 정문 밖에서 보는 걸로 만족했다. 그리고 그 앞에 횡단보도 하나 건너 있는 자카르타 대성당은 오픈되어 있었고 안에서는 결혼식도 진행 중이었다. 종교의 다름으로 전 세계 역사에 피흘림이 있었고 현재도 진행 중인데 이 장소에는 전운이 감돌지 않고 그저 평범한 일상의 기운만이 감돌고 있었다. 노점과 생뚱맞은 툭툭 기사 한 놈이 성가시게 다코야끼를 외쳐가며 따라 붙길래
나는 째려보면서 한국욕 한 바가지를 퍼부어버렸다. 종교전쟁이 아니라 개인전을 할 판인데 꼬랑지를 내리길래 그냥 나는 내 갈 길 가버렸다. 전철 역사 안에 들어서서 튀긴 마카로니와 몇 가지 면 종류에 여러 가지 시즈닝을 얹어서 파는 부스가 있었다. 또한 맵기의 그 레벨도 조정이 가능한 곳이었다. 그래서 기본 메인 세 종류의 시즈닝을 어떻게 할 거냐고 묻길래 종업원 마음대로 취향대로 해달라고 하고 매웁기는 아주 몇 개를 선택하였다. 그리고 난 한국 사람임을 강조했다. 젊은 친구 둘이 장사를 했고 매너 있게 손님 상대를 하며 나에게 공손한 합장 인사도 하기에 앞에서 생긴 짜증 지수가 내려가고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다. 박물관 입장료 대신 두 젊은 친구에게 돈 쓰기를 훨씬 잘했다고 생각한다. 매너 있게 마카로니에 시즈닝을 해서 맛보라고 주었는데 맛이 딱 라면 땅 내지는 그 생라면에 수프 얹어서 먹는 딱 그 맛이었다. 그냥 맥주가 바로 떠오르는 그런 맛이었다. 여기 젊은 친구들도 친절했지만 편의점에서 요거트 하나 먹을 때 거기 직원도 참 친절했다. 내가 이것저것 물어보는데 참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었다. 오히려 이렇게 생활 현장에서 여행의 맛을 더 느낄 수가 있었다.
자카르타 까따역에 도착해서 끼니를 해결하려고 생각 중에 발리벨리 장염이 떠올랐고, 그래서 노점 대신 편의점을 선택했다. 일단 내용물이 무엇인지 모르는 튀김 2종류를 구입을 했다. 숙소에서 먹으면서 확인해 보니 이 노을 안에는 치즈, 햄, 계란 등이 있었고, 널찍한 튀김은 두부 안에 야채를 넣은 것이었다. 입맛에 잘 맞았고 저녁에도 이걸로 메뉴를 해결했다. 숙소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일몰 시간을 확인해 보니 자카르타는 적도에 가까워 일몰 시간이 말레이시아보다 1시간에서 2시간이 빨랐다. 5시 30분이 일몰 시간이었다. 숙소에서 도보 한 30분 정도 거리에 순다 끌리바라는 항구가 있고, 그곳에 아직 목선이 있다고 했다. 이 항구는 대항해 시대에 전 세계 상선들이 향신료를 차지하기 위해 칼을 겨누던 장소였다고 한다. 길을 한번 잘못 들어가서 헤매이다가 항구에 도착하였다. 멋진 돛담배는 없고 비린내와 먼지, 컨테이너 화물차들이 오가는 약간은 삭막해 보이는 풍경만이 나를 맞이했다. 그리고 항구 안쪽으로는 못 들어가게 통제하고 있었다. 여행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포장된 낭만은 하나도 없는 장소였다. 나도 스스로 왜 왔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건 사실이었다. 일몰 시간에 맞추어 와서 그런지 항구 한편에서 노을이 지고 있었다. 이곳의 노을은 그냥 거친 삶의 현장에서 하루도 변함없이 잠자리에 들어가는 태양의 붉은 노을이 있었다.
이제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파타힐라 광장에 들어섰다. 광장 주변의 건물은 네덜란드식 옛 총독부 건물들이라고 한다. 많은 시민들이 광장 바닥에 앉아 나름의 휴식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다. 그런데 광장 곳곳에 중세 코스튬을 한 사람들이 있었다. 중세 드레스와 군복을 입고 있었다. 이 코스튬은 네덜란드 시절의 귀족과 군인들의 코스튬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침략자들을 코스튬하고 있었다. 침략자들의 코스튬을 하고 사진을 찍으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긍정적으로 현지인들의 그 유연함과 생활력으로 해석하련다. 박제된 유물, 과거보다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현지인들에게는 이 또한 생계의 수단일 테니까 말이다.